네, 북한 관련 소식 강은하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제 북한이 보내겠다고 한 게 140명 규모의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알려졌는데, 네. 삼지연 관현악단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그 음악단이죠? 사실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삼지연 악단입니다. 네. 이 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관현악단과 악단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북한 단체들은 이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삼지연 악단과 삼지연 관현악단이 같은 단체냐 아니면 네. 다른 단체냐에 대해서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요. 예. 통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됐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논의가 정말 안 된 건지는 조금 의문인 상태고요. 네. 아마도 내일 이제 있을 그 실무 회담이 끝나고 차관급 나면 회담에, 예, 예. 그 이후에는 조금 색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삼지연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김정은이 무슨 맞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곳이 삼지연이기 때문에 네. 이름이 삼지연이 붙었다는 걸 보면 여기도 모란봉 악단 못지않게 굉장히 김정은에게는 중요한 공연단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북한의 백두산 바로 옆에 있는 호수 이름이 바로 삼지연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김정은이 중요 결정할 때마다 올라갔고요. 또 이제 북한에 정말 고위급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에서 그런 의미를 둘 수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 이런 단체들에는요, 원래 약간 이런 중요한 지역 이름 같은 걸 좀 많이 붙이는 네. 경우가 있어서요. 예. 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급조된 건지 혹은 원래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삼지연 악단은 일단 존재합니다. 어떤 공연을 해왔었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실 현성월 단장이 어저께 그 실무 접촉에 나왔을 때만 해도 모란봉 악단이 올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걸그룹을 모방한. 근데 삼지연 악단이 온다니까 이제 부랴부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찾느라고 찾았는데 주로 이제 저렇게 한복을 입거나 민요를 부르는. 지금 조금 전에 들려졌던 노래는 만복의 아리랑. 아리랑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에서 주로 부르는 아리랑의 레파토리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모란봉 악단은 사실 정치색이 훨씬 짙죠. 그렇다 보니까 북한 측에서도 내세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지연 악단, 아직은 뭐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삼지연 악단과 같이 관현악 중심으로 움직이는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는 지금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란봉 악단 그 멤버들도 같이 들어가서 그 공연단을 구성해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한 있습니다. 140명이니까 워낙 큰 규모니까 그 안에 모란봉 악단도 포함돼서 같이 올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사실 그 140명 중에 80명이 오케스트라거든요.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삼지연 악단 쪽에서 좀 넘어올 것 같고요. 그 외의 인원이 이제 그런 춤, 노래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같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모란봉 악단 그 멤버들도 함께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성월 단장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삼지연 악단이 지금 뭐 아리랑 같은 민요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애니메이션이죠. 뭐 미녀와 야수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부르기도 했는데 모란봉 악단과 달리 아무래도 체제 선전 노래보다는 저는 클래식이나 팝, 혹은 뭐 민요 같은 노래. 저 뒤에 나오네요. 애니메이션. 네. 미녀와 야수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미국풍, 자본주의풍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연주를 한다. 과거의 김정일 시대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네, 당연하고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생겨난 풍입니다. 저거는 그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사실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 때가 거의 초반이거든요. 아, 김정은 집권 초기군요? 네, 초기에는 저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오면서는 거의 저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처음에 2011년, 12년 집권 초기만 해도 네네. 나는 과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좀 다르다. 네네. 뭐 나는 외국물 먹고 온 사람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런 거 대신
색깔이 정치 색깔이 강하고 본인의 우상화를 강조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사실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처음엔 좀 호기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변화를 좀 시도해보고 싶고 예. 주민들에게도 사실 항상 억압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저런 좀 재미난 영상도 예. 보여주고 공연도 좀 흥미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저런 장면을 계속 노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북한의 관현악단이 140명이나 한국에 평창 올림픽 기간에 온다는 건데 네네. 저는 사실 저번에 크루즈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사실 우리 땅을 밟는 게 그렇게 돌발 행동의 가능성도 있고 좀 무리될 것 같아서 네. 크루즈를 타고 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땅을 이제 밟고 판문점을 넘어서 온다면서요. 네, 그게 사실 저희도 좀 상상만 해도 좀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MDA,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네. 발로 밟고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예. 판문점.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그 대표단이 넘어온 그 루트를 그대로 밟아서 온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40명. 거기다가 예술단만 넘어오는 거 현재는 이제 논의가 됐는데 예술단에 뭐 선수단 뭐 다 포함해서 같이 오게 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루트가 저 루트라면 사실 엄청난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대규모가 MDA를 넘어오는 모습 자체가 한 번도 있었던 게 아니어서요.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까지 분명히 북한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남한이 화답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김정은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그쵸. 쉽지 않은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북한으로서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게 KTX를 타고 온다는 거는 네. 물론 뭐 창문을 뭐 가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서울부터 평창까지 가겠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다 북한 예술단 그 140명이 모두 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아직 북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로로 내려오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네. 우리가 역제안으로 KTX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강릉과 서울을 오고 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에서 공연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네. 대표에 내려와도 서울에서만 공연을 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그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뿌옇게 보입니다만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누군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뿌연 사진이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구나 알고 있으실 텐데 지금 당내 추가 해탈을 받고요. 국민의당과의 통합까지 이뤄야 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유 대표의 사진인데요. 이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요. 지금 함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사진과 실사의 투샷이 연출이 된 거였는데요.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통일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서화합도 못하면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통합의 의미를 강조는 하고 있는데 반대파 설득 없는 안 대표의 막무가내 통합 행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승민 대표는 정치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민의당에 사실상 합의 이혼을 제안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진은요.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우아한 자태로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인데요. 누굴까 싶으실 텐데 젊은 시절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모습입니다. 65년 전에 이 왕관을 쓰던 당시 그날로 잠깐 돌아가 보시죠.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 대관식 당시의 소감을 밝혔는데요. 왕관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면 목이 부러질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관식 때 쓴 세인트 에드워드 왕관이 2.2kg이나 되기 때문인데요. 이 왕관은 대관식 때만 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왕관, 매년 의회 대원 연설 때는 1kg짜리 제국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한 남성이 아름다운 이제 설원인 것 같은데 풍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은 미국 뉴저지주의 패터슨 폭포입니다. 북극 한파 때문에 폭포수가 그대로 꽝꽝 얼어버렸는데요. 매서운 한파의 영향 때문에 뉴저지주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바로 나올 텐데요. 바로 이 찜질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국식 찜질방 리조트인데요. 좌식 문화가 낯선 미국인들을 위해서 안락 의자도 비치하고요. 다양한 한국 음식도 접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순간 포착이었습니다.